안녕하세요. 박홍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럴 땐 변호인 교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형사사건, 민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최악의 변호사를 피하고 최고의 변호사를 찾는 방법, 변호사 선택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앨런 M. 더셔피츠의 최고의 변론 책에서 소개됐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변호인과 한 배를 타서 사건을 의뢰를 했는데 이미 선임한 변호인을 좀 교체해야 될 때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고민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과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또 교체하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매 단계별로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제 불기소를 받기로 했는데 불기소가 안 되고 기소가 되었다든지,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혹은 집행유예 받아야 되는데 유죄를 받고 실형이 선고됐다라든지, 이럴 때 각 단계별로 어떻게 변호인을 교체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를 못 받았고 1심으로 넘어갔지만 다음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무죄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어떤 식으로 무죄를 받을까, 어떤 변론 계획이나 이런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이 그 변호인을 충분히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교체를 해야 되느냐, 변호인과의 감정적 언쟁, 그러니까 좀 말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핵심은 변호사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좀 도움을 주거나 이런 데서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핵심은 역시 신뢰관계, 서로 믿고 따르고 그러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럴 때는 좀 교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럴 때 개인적인 친분, 내가 원래부터 친하거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이지 않겠어요. 사건이 잘 끝나야 되는 거지, 내가 원래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임도 못하고 다른 변호인 교체도 못하고 이러면서 전전긍긍 하는 거는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영원히 좀 후회하거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교체를 못하거나 이런 거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미 다른 변호사님도 계셔서 도움도 받고 변호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냐, 기존 변호인이랑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증거거든요. 기존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체를 하셔라 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 저를 선임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인 선임을 하셔라. 왜냐하면 본인이 궁금한 거를 기존 변호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받거나 도움을 못하다고 한다면 변호인 조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는 뭐냐면 사건 결과가 나중에 좋을 경우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좋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욱 후회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때 변호인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좀 교체해보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호인 교체하는 것도 일이고 교체하면 또 어떤 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법을 좀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기록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내용은 기존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변호사한테 어떤 상담을 하거나 선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확보했던 수사 기록이든 어떤 재판 기록이든 수사 기록이 변변치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제출한 자료든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봐야지 어떤 새로운 견해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새로운 변호사는 이런 자료가 없이는 그냥 겉핥기식 검토밖에 못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변호사 교체하는 거는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이게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 처리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물론 이제 수임료나 이런 부분은 업무 진행 정도를 감안해서 정산하도록 이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뭐 또 뭐 소송을 통해서든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될 부분이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핵심적으로 현재 사건을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변호사한테 뭐 사임계도 제출 요청을 하고 또 원만하게 좀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호인이 기존 변호인한테 좀 뭔가 좀 요청하거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잘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뭐 사임하고 싶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변호사가 오히려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체시키거나 종결시키는 건 당사자의 엄연한 권리거든요. 그러면 또 교체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각 단계, 어차피 변호사 선임 계약이 뭐 수사 단계 혹은 1심, 2심, 3심 이게 각 단계별로 이게 보통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마치면서 교체하는 거는 보통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서 교체할 때 이거 괜히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야, 뭐 판사가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도 뭐 변호사 나가 지금 교체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변호인이 사건 파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 배려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선 변호인을 내가 새로 선임을 하거나 또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권리고 어떻게 예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나 뭐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뭐 배려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변호사로서 뭐 설명하기가 좀 난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변호인을 또 어떻게 교체해서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질문 주시거나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